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희망은 왜 어둠에서 시작되는가? 사람들은 흔히 희망을 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 문제가 해결될 때, 길이 보일 때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가 평생 바라본 희망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희망은 언제나 어둠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고가 본 세상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폭력, 불의와 배제, 침묵과 절망이 일상이던 시대. 그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났을 때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를 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끝에서 그가 붙든 것이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위고에게 희망은 상황의 보상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질수록 인간 안에 남아있는 무엇인가가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고.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재산도 지위도 안전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위고는 이 질문에 답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희망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희망은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때로 절망 앞에서 아무 힘도 갖지 못합니다. 위고는 이런 가벼운 희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을 미화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인간이 인간으로 남으려는 의지에 가까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은 빛처럼 눈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루, 무너지지 않으려는 침묵, 끝까지 남아있는 양심. 위고는 이런 것들을 모두 희망의 다른 이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완전히 악해지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타인을 해치지 않는가? 왜 어떤 이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자기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가? 위고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밝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인간이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으려는 마음, 보상받지 못해도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결단. 위고는 이 태도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희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현실은 변하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는데 희망이 무슨 힘이 되느냐고. 위고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희망은 세상을 당장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게 막아준다고. 어둠은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냉소하게 만들고 마침내 포기하게 만듭니다. 위고에게 희망은 이 흐름에 맞서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세상이 인간을 버리더라도 인간이 스스로를 버리지 않게 하는 힘. 그래서 위고의 희망은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는 희망이 약하다는 말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희망이야말로 가장 오래 버티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드러낸다.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일부처럼 다가옵니다. 사랑이 끊어졌을 때, 노력이 헛되었다고 느낄 때, 세상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절망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절망이 인간을 파괴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위고의 시선은 다릅니다. 위고는 절망이 인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사람은 더 이상 가면을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절망은 인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벗겨냅니다. 절망 앞에서 어떤 이는 타인을 해칩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같은 고통 속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위고는 이 차이를 환경이나 운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차이가 인간이 끝까지 지키려는 기준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절망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쉽게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끌어안고 버틸 것인가. 이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침묵하고 한 번 더 자신을 붙드는 일. 위고는 이 미세한 선택들이 인간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절망을 약함의 증거로 여깁니다. 그러나 위고에게 절망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 성공의 순간보다, 박수받는 자리보다 절망의 순간이 인간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위고는 절망 속에서 인간이 반드시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무너졌음에도 남을 짓밟지 않는 사람. 그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 인간 안에 있는 마지막 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절망은 종종 인간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지켜봐야 의미가 없다. 위고는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를 보았습니다. 절망의 말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마음, 이 작은 불복종이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위고의 희망은 절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고 다 잘 될 것이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절망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인간의 전부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인간을 설명하게 두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의 작동 방식입니다. 절망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에 의해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정이었는지, 보상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내부의 어떤 기준이었는지. 외부의 조건이 사라질수록 진짜 동기는 더 선명해집니다. 위고는 이 순간을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 앞에서 자기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위고는 말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완전히 무너진 인간은 자신의 무너짐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의 태도가 인간을 규정합니다. 위고는 이 태도가 신분도 재산도 환경도 아닌 인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고에게 절망은 희망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경계선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희망은 더 조용하고 단단한 형태로 남습니다. 이 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무너뜨리기보다 그 사람이 끝까지 지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태어납니다.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존엄. 고통은 인간을 시험합니다.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고는 이 질문을 뒤집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인간을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위고가 말한 존엄은 강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존엄은 고통을 이기는 힘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 능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존엄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존엄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은 고통보다 더 빠르게 인간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위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존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존엄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도 않고 참아내는 연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존엄은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자기 존재의 전부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와 나는 고통 그 자체다 사이에 작은 거리. 위고는 이 거리를 지키는 태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위고의 작품 속 인물들은 대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존엄을 선택합니다.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법과 제도에서 밀려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남겨둡니다. 타인을 짓밟지 않는 기준, 자신을 혐오하지 않는 기준, 끝까지 인간으로 남으려는 기준. 이 기준은 외부에서 강요된 도덕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위고는 이 약속이 인간의 가장 깊은 존엄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급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만 벗어나고 싶게 만들고 장기적인 기준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때 존엄은 속도를 늦춥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고에게 존엄은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브레이크였습니다. 존엄을 지키는 일은 눈에 띄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고통 속에서 선을 지키는 선택은 대개 더 많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위고는 이 선택이 인간을 무너뜨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존엄을 포기하는 순간 고통은 끝나지 않고 대신 인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존엄을 지켜서 무엇이 달라지나? 위고는 이 질문에 즉각적인 결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엄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이라고. 존엄을 지킨 사람은 비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자기 삶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증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위고는 이 여지가 희망의 토양이라고 보았습니다. 존엄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인정이 사라졌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이 선택이 반복될 때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 형태를 유지합니다. 위고는 가난과 억압이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을 때 인간이 비인간적으로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엄을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경계선으로 그렸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이 인간을 규정하도록 둘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고통을 넘어 자기 기준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위고는 이 선택이 희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무너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고통 때문에 무너진다고. 가난 때문에, 상실 때문에, 배신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러나 위고의 시선은 이 단순한 인과를 거부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고통의 현장을 보았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바꿉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인간을 버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위고가 보기에 인간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흔들리고 삶은 자주 부서지지만 인간 자체는 마지막 순간까지 버팁니다. 그 이유는 인간 안에 완전히 빼앗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역은 소유도 지위도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위고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오래 버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경멸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삶을 가치 없다고 단정하는 그 순간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위고는 인간을 지탱하는 힘을 의지나 낙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나는 여전히 인간이다라는 조용한 자기인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인식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숨을 쉽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개 그 순간에는 상황보다 말이 먼저 무너집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위고는 이 언어가 인간을 가장 빠르게 파괴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실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듭니다. 자기 삶을 함부로 정의하지 않는 태도. 지금의 고통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는 태도. 위고는 이 태도가 인간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만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를 짓밟을 것인지 아니면 조심스럽게 붙들 것인지. 위고는 이 선택의 자유가
인간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이 힘은 외부에서 보기에 매우 약해 보입니다. 세상을 바꾸지도 못하고 상황을 즉시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위고는 단언합니다. 이 힘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힘이라고. 왜냐하면 이 힘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삶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이유까지 빼앗아야 합니다. 위고는 역사가 이 시도를 얼마나 자주 반복해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도가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으로, 어떤 이는 작은 친절로, 어떤 이는 끝까지 지키는 약속 하나로 자기 존재를 증명합니다. 위고는 이런 장면들에서 인간의 진짜 강함을 보았습니다. 이 강함은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고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존재의 지속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고는 인간을 지탱하는 근원적 힘을 희망이라는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희망의 실체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기 자신을 끝까지 하나의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남아있는 한 인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희망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기분이 나아질 때 생기는 느낌,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을 때 떠오르는 기대. 그래서 희망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미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위고의 희망은 이런 감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위고가 말한 희망은 느껴지지 않아도 작동합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동안 희망은 전혀 희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 속에서도 희망은 조용히 선택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감정으로만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멈추고 확신이 올 때까지 미룹니다. 위고는 이 기다림이 희망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희망은 기다림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리지 않겠다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런 기대가 없어도 아무것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 위고는 이 선택을 희망의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보았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단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다만 선을 넘지 않는 선택,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선택, 타인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희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면 사람은 자주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위고는 이 자기 비난이 희망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희망은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행동을 선택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고의 인물들은 대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희망에 대해 연설하지 않고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희망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위고는 이 침묵 속의 선택을 가장 진실한 희망으로 그렸습니다. 희망은 종종 절망과 동시에 존재합니다. 절망이 사라진 다음에 희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택을 하나 더 얻는 것. 위고는 이 공존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복합성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택만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위고는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상황을 당장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 방향성이 쌓일 때 삶은 서서히 다른 형태를 띱니다. 희망은 눈에 띄는 성과보다 지속성을 만듭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억. 이 기억들이 쌓이면 사람은 어느 순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위고는 이 감각이 인간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희망의 선택이 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패로 돌아오고 때로는 아무런 보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고는 이 선택이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흐름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를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인간이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힘. 위고에게 희망은 삶을 이기게 하는 무기가 아니라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가 없어도 확신이 없어도 마음이 어두워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될 때 희망은 어느새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연약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할 때 사람들은 강함을 오해합니다. 버티는 힘을 근육의 크기로, 존엄을 목소리의 크기로, 영향력을 밀어붙이는 속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늘 극복해야 할 결함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위고가 바라본 인간의 힘은 이 통념과 정반대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자각하고 타인의 아픔에 반응할 수 있다는 표지. 위고는 이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을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강함은 곧 타인을 해치기 쉬운 무감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속도를 늦춥니다.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고 쉽게 단정하지 않게 만들며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느림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위고에게 연약함은 폭주를 멈추게 하는 인간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강할 때는 자기 약함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순간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상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 태도는 무너짐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타인과의 거리를 바꿉니다. 강함은 종종 벽을 세우지만 연약함은 문을 엽니다. 도움이 오갈 수 있는 틈,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여백, 연대가 시작될 수 있는 공간. 위고는 이 연결의 가능성에서 인간 사회가 버티는 이유를 보았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선택은 대개 손해처럼 보입니다. 한 발 물러서고 즉각적인 승리를 포기하고 침묵을 택하는 순간들. 그러나 위고는 이 선택들이 인간을 더 오래 살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빠른 승리는 관계를 파괴하지만 느린 존중은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자기 검열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는 폭력을 예방하고 오류를 수정하게 하며 배움을 지속시킵니다. 이 전제가 사라진 강함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위고의 세계에서 연약함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회는 약자를 배제하지 않고 실수를 범죄로 단정하지 않으며 회복의 경로를 남겨둡니다. 이 경로가 남아있는 한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함을 허락하지 않는 삶은 휴식을 죄로 만들고 도움을 실패로 규정하며 마침내 고립을 낳습니다. 반대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은 리듬을 회복하게 하고 지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위고는 지속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강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연약함은 희망과도 연결됩니다. 희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태도. 이 태도는 연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연약함 위에 결단을 얹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은 쉽게 포기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고는 반대로 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한계를 넘지 않기 위해 무리하지 않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압니다. 이 강함은 조용합니다. 박수를 요구하지 않고 승리를 과시하지 않으며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함은 어둠 속에서 오래 빛납니다. 위고가 말한 희망의 빛은 바로 이 조용한 강함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남는 인간의 불씨.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희망도 계획도 설명도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말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흩어지고 손에 쥔 것은 피로와 침묵뿐인 상태. 사람들은 이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는가?
위고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비워진 자리까지 시선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합니다. 눈에 띄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며 당장 삶을 바꾸지도 못하는 것.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는 어떤 것. 이 불씨는 의욕이 아닙니다. 열정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아직 끝내지는 않겠다고 말하게 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위고는 이 태도를 인간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존엄의 불꽃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무너질 때는 쓰러질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할 이유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은 끝까지 그 이유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나마 거부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대로 끝내지는 않겠다. 이 거부가 바로 불씨입니다. 이 불씨는 종종 아무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겨우 버티는 것, 다음 날을 그냥 맞이하는 것,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숨을 쉬는 것. 겉으로 보면 정체처럼 보이지만 위고는 이 상태를 붕괴가 아니라 유지로 보았습니다. 유지는 사소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너짐의 압력이 클수록 유지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위고는 인간이 이 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의 가장 깊은 형태를 보았습니다. 빛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저 꺼지지 않는 것. 이 불씨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저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고는 끝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외부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기 내부에서만 자기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불씨가 남아있는 한 사람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이 불씨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온도가 남아있는 한 인간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잃지 않습니다. 불씨는 때로 타인의 작은 친절로 살아납니다. 때로는 기억 하나로, 때로는 아직 끝내지 않은 약속 하나로. 위고는 인간이 이 불씨를 혼자서만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서로의 불씨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개인의 성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관계 속에서 조용히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외면하지 않는 시선, 지나치지 않는 태도. 이 작은 접촉들이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숨쉬게 합니다. 이 불씨는 다시 큰 불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고는 그 가능성조차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한 인간은 아직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끝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위고는 이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불씨는 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타오른다고. 끝까지 남는 이 불씨는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끝까지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위고에게 이것이 모든 사상과 이야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희망의 의미. 희망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찾아오는 보상도 아닙니다. 위고가 말한 희망은 늘 오늘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태도 속에 희망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되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작고 반복적이며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을 버텨야 할 시간으로만 취급합니다. 그러나 위고는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희망은 내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내일을 믿지 못해도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고는 이 선택이 삶을 다시 이어붙이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끝내지 않는 선택, 타인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는 태도, 스스로에게 마지막 존중을 남겨두는 결정. 이것이 위고가 말한 오늘의 희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가져봤자 달라질 게 없다. 위고는 이 말이 얼마나 정직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문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희망의 실패인가 아니면 인간이 끝까지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희망은 성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명을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선택을 조금 더 미루게 합니다. 이 미룸 속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고르고 다시 선택할 여지를 얻습니다. 오늘의 희망은 기분 좋은 확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조용하고 때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고에게 희망의 진가는 바로 이 조용함에 있습니다. 떠들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고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희망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일입니다. 나는 아직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지는 한 인간은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고는 인간의 삶이 늘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이 항상 보상받지 않고 고통이 언제나 의미를 갖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이 인간으로 남는 이유를 이 불완전함 속에서 찾았습니다. 불완전함을 견디는 태도 그 자체가 희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희망은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지나치지 않는 시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말, 조금 더 기다려주는 침묵. 이 작은 선택들이 다른 이의 불씨를 지켜줍니다. 위고는 희망이 개인의 미덕을 넘어 인간 사이를 잇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연결.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완전히 어둠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작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위고는 이 작은 시간 안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끝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 때 삶은 비록 느리게라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고의 희망은 이렇게 남습니다. 희망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항상 빛날 필요가 없다고. 어둠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희망은 이미 그 자리에 있다고.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